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온 캠프 철학편. 오늘 우리 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로봇도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네 번째 요것으로 이제 우리가 철학편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게 있겠지만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업의 제목을 정할 때 보면 본격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까 좀 사이드로 제목을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정식 질문을 따지자면 로봇도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된다면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야겠죠? 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뭔데, 대답이 뭔데,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가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저 어렸을 때 로봇 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제일 오래된 로봇은 아톰이에요. 아톰이고, 그 다음에 로봇 태권브이도 나오고, 또 마징가 제트도 있었고, 또 뭐였더라?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사이보그 009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그런 게 있어 하고 모를 정도로 옛날 건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상들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런 영화들이 있죠. 월-E, 아니면 뭐죠? 저게 또, 터미네이터도 있고, 바이센티니얼 맨도 있고, AI,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봤겠지만, 관심 없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어떤 그 로봇과 관련된 영화가 있는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어떤 것들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봇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로봇이란 단어들을 워낙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탄생한 지가 한 100년 정도 된 단어예요.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랄 차페크가 로썸의 만능 기계든가 로썸의 만능 로봇이라는 그 희곡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단어거든요. 처음 만들어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체코 용어로는 강제 노동 이런 뜻이래요.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로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면 거기에 인공지능을 합체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의 의미로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공지능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20세기 초반이에요. 그 앨런 튜링이라는 그 수학자, 철학자가, 논리학자가 이제 인공지능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개념에 맞게 그런 그 기술적인 그 컴퓨터의 시초예요. 그 앨런 튜링이 이제 컴퓨터 모델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시초를 만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이란 건 이런 것들이에요. 공장에서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 로봇으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집집이 또 로봇 청소기들도 하나씩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로봇이라고 말하고, 최근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미국에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전문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전문 회사가 제가 대중적으로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로봇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초창기 모델하고 또 요즘 모델이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초창기 모델은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걷다가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넘어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훌륭한 운동들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 그 로봇 동영상들 잘 보셨죠? 되게 우리가 흉내내기 힘들 정도의 정교하고 기술적인 그 몸 움직임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것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정교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과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가 결합되었을 때 그런 정교한 운동이 가능한 로봇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로봇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로봇도 투표하고 세금 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로봇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로봇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로봇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로봇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적인 로봇이 바로 뭐 여러 인공지능 로봇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영화 AI에 나온 그 데이빗이라는 로봇을 손꼽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추천하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제가 두 편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 보세요. 기왕이면 그거 보고 이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지금 말씀드리는 AI라는 영화고, 그 두 번째는 바이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두 편 보시면, 우리 이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AI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데이빗인데, 이 영화 스토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래의 어느 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해갖고 겉보기에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분하기 힘든 로봇들이 생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한 로봇이 바로 이 데이빗이라는 로봇인데, 인공지능 로봇인데 양자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집에 양자로서 입양되는 로봇이고, 마치 아들 키우듯이 자식 키우듯이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로봇인 거죠. 어느 날 그 집에 입양이 됐는데 여차저차 해서 그 데이빗이 파양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그 정식으로 파양을 시키면 공장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분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차마 그러진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 버리죠. 그랬더니만 데이빗이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공감도 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하다,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하죠. 이 정도면은 얘도 인간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데이빗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의 데이빗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굳이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데이빗은 정말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고민해봐야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데이빗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인 거죠. 그 말은 즉, 결국, 데이빗은 인간인가? 라는 네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빗은 인간이라고 본다면, 당연하게도 세금을 내고, 투표도 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럴 수가 있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는 다 져야 될 테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권리 다 가져야겠죠. 결국 인간처럼 취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데이빗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예요. 최근에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사건인데, 알파고가 2세들 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을 제외하고서 다 이겨버렸죠. 그리고 알파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둑 기사들을 다 만나갖고 싸웠지만 유일하게 1승이 2세들 구단이 이긴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 2라는 게 또 그 뒤에 개발됐어요. 알파고 2하고 알파고 1하고 또 그 싸움을 붙였더니만 알파고 2가 월등하게 전부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은 인간을 뛰어넘은 지 애진하게 벌써 옛날에 넘어선 거예요. 체스를 넘어선 거는 1997년의 얘기예요. 벌써 20 몇 년 전 얘기인 거죠.
체스는 벌써 옛날에 넘어섰고, 이제 바둑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뭐 또 카드? 뭐 또 한다고 하고, 뭐 또 스타크래프트를 또 한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막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아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봤지만 육체적인 것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게 훨씬 벌써 옛날에 끝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적인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계속 거듭거듭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인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게 가능할지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다 주로 약한 AI라고 불리는 그 인공지능들인데 어떤 특정한 기능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둑만 열심히 하는, 체스만 열심히 두는, 그 다음에 청소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만, 그 기능에만 특화된 로봇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탐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기능만을 하는 놈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놈들이에요. 누구처럼? 바로 인간처럼. 인간의 지능, 인간의 뭐랄까, 지능, 뭐 아니면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 나왔던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걸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능력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전 수준이 완전 다른 거죠. 아직까지 강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인간의 총체적인 지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만한 강한 인공지능은 지금 제가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생쥐만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예요. 아직 먼 얘기지만 이게 과연 언젠가는 그럼 개발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폰 노이만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이게 포인트죠.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묘한 수사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아직은 못 만들지만, 이게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만들 수 없는 원론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결국은 만들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주장인 거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강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로봇들을 어떻게 다룰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접할지가 더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보였던 것과 비슷한 고민인 거죠. 저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 아니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인간을 사육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저 스티븐 호킹과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죠? 저기 테슬라 자동차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좀 암울한 예언을 하세요. 인공지능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얘가 계속 발전을 하면 결국은 인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종속되고 억압받고 잘못하면 인간이 멸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아주 비관적인 예언을 하세요. 예측을 해요. 터미네이터나 매트리스에서 예언하는 그런 미래상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중립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야기 같이 따라가면서. 만약 영화 속에 나온 그 데이빗이나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 등장 로봇들처럼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인 건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 로봇들은 인간의 마음을 가진 것일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